안녕하세요. 강사 박장금입니다.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역사서 사기와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한서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두 역사서에 깔린 역사를 보는 공통된 시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역사를 업적 기록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역사를 배울 때 누가 어떤 성과를 냈는가에 대해 주목해서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사 기록 방식이 좋은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는데요. 제 삶만 돌아보더라도 잘한 것만 기억한다면 어떻게 될까 싶습니다. 잘한 것만 부각하게 되면 나머지 잘못한 것들은 모두 배제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내가 반장이었고 좋은 학교를 나왔고 좋은 직장을 다녔고 시험 점수가 좋았고 그림을 잘 그렸고 운동을 잘했고 등등. 이런 것들은 과거의 일들로 지금 현재 실제 상황에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에 집에 갇히면 그것을 기준으로 거기에 미달되는 것은 끊임없이 외면하여야 하고 또 자기만의 경계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이 경계에 갇히면 자신이 인정한 기준에 의거해서 계속되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실상을 그대로 보지 못하고 남보다 우월한 것을 계속 만들면서 그 뒤에 자꾸 숨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성과를 기준으로 나와 남을 평가하고 싶은 의지. 이렇게 우월감으로 살아가게 되면 과거를 통해 내가 경험한 것들을 통해 배우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그림에 맞추어서 편집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그렇게 원하는 것으로 편집하고 싶더라도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야 할 것이 많을수록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지도 못해서 점점 황폐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업적을 중심으로 하는 역사 또한 승자만을 기억하게 되고 승자 이외에 다른 시선은 배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초, 여성, 자연 등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승자 입장에서 세계를 해석하고 유지하기 위한 기억은 선별되고 지워지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사기와 한서는 승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사서는 아니었습니다. 공자님은 역사를 선과 악에 대한 포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공자님은 역사서 춘추를 지으셨는데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역사서가 쓰여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즉 성찰의 태도로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공자님은 인간을 다른 사물과 비교해서 특별한 존재로 보지 않았습니다. 천지만물이 끊임없이 변화하듯이 인간도 자연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로 본 것이죠. 그렇게 자연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 역사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 같습니다. 한서를 지은 잣주 중에 한 명인 반표는 이렇게 사마천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마천은 사물의 이치를 잘 서술하였으며 부박하지 않았고 질박하지만 비속하지 않으면서 문질이 함께 빛나니 실로 훌륭한 재능을 가진 사관이었다라고요. 반표는 사마천을 사물의 이치를 잘 서술한 사관으로 극찬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기에 역사란 자연과 분리된 채 작동하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을 통해 자연과 우주 전체의 기운을 포착하는 행위였습니다. 만물과 연결된 시선으로 그 시대를 기억한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예컨대 흥하고 망하는 일만 해도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릅니다. 흥하면 좋은 것이고 망하면 나쁜 것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연의 시선에서는 이런 이분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흥하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죠. 그것이 삶이고 자연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게 원리라면 흥이라는 결과에 집착하기보다는 흥과 망의 파동을 어떻게 잘 탈까? 이런 게 중요해집니다. 자연만 해도 낮이 오면 밤이 오고 또 봄이 오면 가을이 오고 또 더움이 오면 추움이 옵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기운을 향해 가는 자연들은 파동의 세계이고 역사도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동적인 변화의 장에 열려있는 자들은 어떤 대단한 것도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동시에 어떤 어려움도 계속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양극단에 있는 것들 안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듯이 그 변화무쌍함 속에서 중심 잡는 능력을 터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사기와 한서가 쓰여진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공자가 롤 모델로 삼은 시대는 요순시대였습니다. 그 시대는 자연의 변화무쌍함 속에서 균형을 잘 잡는 신공들이 살았던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공자는 그 능력이 잘 발휘되었던 시대를 부러워했고 그 내공을 인간이라면 누구나 익히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시대는 우리 시대와 너무 비슷합니다. 폭력과 이기심, 사치가 판을 쳤기에 그것을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공자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역사서 춘추를 썼습니다. 즉 공자가 역사서를 쓴 이유는 사람들이 욕망을 멈추고 자연의 리듬을 타는 길을 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사기와 한서는 이런 공자님의 뜻을 이어받은 역사서입니다. 뜻은 같더라도 두 역사가들이 사는 시대와 관점이 다른 만큼 각기 서로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학자 야스시라는 분은 두 역사서의 다른 시선을 다음과 같이 꿰뚫고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신의 눈, 우주의 눈으로 쓰인 것이라면 반고의 한서는 현재의 왕조에 근거한 지상의 눈, 한 왕조의 눈으로 쓰인 셈이다 라고요. 즉 사기가 우주의 시선이라면 한서는 땅의 시선으로 옮겨왔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기가 3000년의 시공간을 주파한 통사라면 한서는 200년 동안을 다룬 단대사입니다. 사기는 3000년의 통사로 하, 은, 주, 진 등 다양한 나라가 등장합니다. 어느 한 나라를 꼭 집어서 정통성을 말하기보다는 다양한 시기의 나라를 본기에서 보여줌으로써 중층적이고 입체적인 시대를 읽는 경험을 하게 해줍니다. 천하를 통일한 진나라만 해도 사기는 특별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진나라 또한 여러 나라 중 하나의 나라일 뿐이고 다른 나라도 그러하듯이 진나라의 고유성만을 부각해 줄 뿐입니다. 마치 잘난 영웅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다양한 인물들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줌으로써 읽는 이에게 판단을 맡기는 식이죠. 실제로 두 역사서를 통해 본 진나라는 통일은 했지만 3000년의 물결 속에서 보자면 굵고 짧게 친 파동 정도로 느껴집니다. 이렇듯 역사의 크고 작은 파동은 바다의 물결이 그러하듯 계속 출렁이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 또한 타고난 운명의 파동 자체로 역사의 파동과 끊임없이 마주하는 존재입니다. 시대의 파동과 운명의 파동이 넘실거리면서
예측하지 못하는 삶들이 넘실넘실 거리게 됩니다. 백이나 허유는 자기 신념을 지켰으나 굶어 죽는 등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아녀는 공자가 극찬할 정도로 배움 제일이었으나 밥도 배불리 못 먹고 요절하고 말았죠. 하지만 사람을 밥 먹듯이 죽인 도척은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천수까지 누리는 삶을 삽니다. 사마천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천도는 공평무사해서 항상 착한 사람만을 돕는다고 했는데 실상은 왜 그렇지 않은가 라고 말이죠. 쉽게 말해 못된 짓을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좋은 일을 해도 그닥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데 하늘이 공평한 게 맞냐는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사마천은 사기를 통해 이런 의심이 우리의 협소한 시야에서 비롯된 것임을 펼쳐 보입니다. 자연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있듯이 자연의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은 황제, 제후, 장사꾼, 제주꾼, 심지어 선인과 악인까지도 다양한 삶일 뿐입니다. 마치 돌, 나무, 물, 불을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이죠. 그렇다면 금수저, 흙수저 구분에 골몰할 게 아니라 각각의 운명을 탐구하고 발견해서 그 본성에 맞는 삶을 잘 살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기가 주목한 우주적 시선이고 그 시선을 통과하는 순간 자신의 운명과 정면 돌파하는 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하루살이도 천재 입장에서 보면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천지와의 관계 속에서 보자면 하루살이의 행위는 생명의 연못에 동심원이 그려지듯 파문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미약해도 연못의 파문은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요절한 백이와 아내를 보고 안쓰러워하지만 그들은 전혀 억울해하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어떤 보상도 바라지 않듯이 백이나 아내는 결과나 보상과 상관없이 매 순간 천지를 지도 삼아서 자신의 길을 간 자들이었습니다. 기륭을 피하거나 시비를 가리거나 선악을 구분하거나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그 자체를 받아들이고 즐기고 거기서 뭔가를 배우는 삶. 어떤 일도 기꺼이 경험하면서 자신의 영적 성숙함을 향해서 가는 삶. 그리고 자신의 운명의 여유로운 삶. 이것이 사마천이 3000년을 주파하면서 통사를 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서를 읽기 전에 사기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서가 사기의 문제의식을 포함하면서 그 다음 스텝을 밟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야스씨가 말했던 3000년을 주파했던 우주적 시선이 드디어 200년의 지상의 시선으로 내려왔다는 토용과 부합합니다. 이렇게 시선을 이동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서를 쓴 반시 가문은 사마천과 서 있는 지점이 다릅니다. 한나라는 전환과 후환으로 두 번의 흥망성쇠를 겪었습니다. 사마천은 전환시대 역사가로 한나라가 가장 잘나가는 조건 위에서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한서를 지은 반시 가문은 전환의 흥망성쇠를 겪은 아픔을 지나 후환시대를 산 자들이었습니다. 한 번도 겪기 힘든 왕조 교체를 두 번이나 겪으면서 전환의 잘못을 후환에서 반복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전환의 혼란을 수습하고 재통일한 후환을 잘 유지하기 위한 절박함으로 한서를 썼습니다. 한나라는 진나라 이후 안정된 통일국가입니다. 나라가 안정되자 유학자는 유학의 비전인 인의를 행해야 했지만 시스템이 정비되면서 행정 관료가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시대적 요청 속에서 유학자가 관리가 된다는 건 출세를 위한 등용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전도된 욕망은 우리 시대와도 비슷합니다.
수능만 해도 암기가 아닌 이해력과 논리력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능력 평가였는데 성적으로 줄 세우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대학만 해도 취업을 위한 학원이 되어버렸고 정규직이 인생의 목표가 된 것과 비슷한 양상입니다. 한나라도 안정이 되자 유학의 근본 비전은 점점 사라지고 출세를 위한 등용문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나라가 안정을 위해 유학을 중시했지만 그 이념이 전도되면서 벌어지는 인간의 욕망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결정적 이유는 한나라가 물질적인 면에서 풍족해졌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안정되고 평온해 보이지만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탐진치가 끓어오르기 시작한 것이죠. 겉으로는 군자다운 자들이 넘치는 것 같지만 속은 검은 욕망으로 가득 찬 자들이 활개치기 시작합니다. 인의의 비전을 어떻게 실천할까가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 분투하는 자가 나타났고 그렇게 같이 전도된 욕망을 바로 잡으려면 욕망이 일어나는 그 지점을 적나라하게 해부할 필요가 생긴 것입니다. 가장 문명화되었고 풍요로운 시대를 한나라는 열었지만 공짜 정심은 없었던 것이죠. 즉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만큼 인간은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만큼 커진 것입니다. 모두가 연결된 생명의 세계에서 한 사람의 이익이 늘어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몫이 줄어드는 일입니다. 이때 한서는 이익과 함께 명멸해가는 순간들을 보여줍니다. 풍족한데 괴로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 결국 남보다 더 잘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번뇌를 한서는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욕망의 실상을 직면하게 함으로써 한정된 파일을 함께 나누는 지혜야말로 살 길이라는 것을 한서를 읽다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한서의 렌즈가 땅의 시선으로 내려온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방고가 강조하는 건 배움입니다. 생명이 연결되어 있음을 이해하고 그것을 익힐 때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사기와 한서의 차이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기가 운명을 사랑하게 하는 텍스트라면 한서는 탐진치를 해체시켜서 생명의 스토리를 다시 쓰게 만드는 텍스트라 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전환 후에 이어진 후한 200년 동안 한서의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서는 전환의 무거운 욕망을 해체하는 우주적 바다 역할을 했고 거기서 쏟아져 들어오는 생명력으로 그 다음의 장을 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대에 그 오래된 역사서 한서를 읽어야 하는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이 한서야말로 지금 읽어야 할 텍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키워드는 연결입니다. 연결했기 때문에 이 시대가 열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근대 교육을 받은 탓에 여전히 객체에 묶여 있습니다. 분리와 소유,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디지털 시대의 연결과 근대가 우리에게 알려준 소유와 분리의 대격돌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명적 부딪힘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 많은 사람들이 중독뿐 아니라 정신과 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전혀 다른 지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서에는 디지털이 전 지구를 연결하듯 연결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삶이 시줄과 날줄로 엮여 있습니다. 하여 한서는 자연의 원리가 적용된 자들의 삶이 생생하게 담긴 임상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한서와 만난다는 건 내 안의 자연과 만나고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신체가 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텍스트 한서 읽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